이번에는 문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스타일로 글자의 모양을 만들고 텍스트에서 내가 만든 문자를 불러다가 씁니다. 보통 글씨를 쓸 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쓰여진 글씨를 수정할 때는 DD 에디트로 이렇게 수정합니다. M텍스트 같은 경우는 굳이 스타일을 쓰지 않아도 돼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워드 프로세서, 즉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이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오로지 글자 쓰는 데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처럼 글자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조금 필요해요. 그게 이제 스타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가 성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폰트를 전부 다 윈도우에다가 등록시켜서 쓰기 어려웠었습니다. 심지어 도스였어요. 그 옛날에는 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폰트, 내가 필요한 폰트를 지정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폰트가 하나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면 캐드에서 스타일 명령으로 이렇게 딱 매칭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쓸 때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얘를 다이렉트로 못 불러오고. 그래서 쓰면 이제 얘가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방식을 썼어요. 근데 M텍스트는 다이렉트로 문자를 들고 올 수 있습니다. M텍스트가 조금 더 편한 거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텍스트가 편하기도 하고 M텍스트가 더 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스타일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글꼴의 모양입니다. 하기 전에 스타일 하기 전에 우리가 글꼴을 쓸 때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1번 도면에 사용되어지는 문자는 고딕입니다. 궁서도 있고 도듬도 있고 흘림체도 있잖아요. 손글씨체 같은 것도 많잖아요. 요즘 글씨체 예쁜 거, 그죠? 네, 안 됩니다.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손글씨체 예쁘잖아요. 도면 예쁘게 보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고딕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도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도면의 가독성이에요. 가독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면 파악하는 정도, 도면을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혹은 어렵게 읽을 수 있느냐. 글자도 이런 게 있어요. 글자가 어떤 건 가독성이 좋은 글자가 있고요, 어떤 건 가독성이 나쁜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무난하고 가장 가독성이 높은 건 고딕입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폰트 아시죠? 폰트가 누구나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서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특이한 서체가 있어요. 2동 막걸리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막걸리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저 경기도 포천에 가면 1동, 2동이라는 동네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되게 유명해요. 지역 막걸리거든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 이 브랜드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게 2동 막걸리체예요. 근데 제가 이거 이쁘네 그리고 도면에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도면을 막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서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서체가 없으면 도면의 글자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음표로 나와요. 어떤 건 네모 이렇게 나와요. 폰트가 없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캐드는 지정된 폰트를 불러와야 되는데 지정된 폰트가 없어요? 그럼 번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모 혹은 물음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폰트는 누구나 다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서체 중에 하나가 HY 울릉도체. 아래 한글을 설치하면 깔려요. HY 울릉도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래 한글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MS 워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 HY 울릉도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음표가 찍힐 거 아닙니까? 그죠? HY 울릉도체요? 근데 고딕체 맞습니다. 가독성 높아요. 그래서 많이 써요. 또 심지어 볼드예요. 굵어요. 글씨가. 그래서 이 HY 울릉도체를 쓰면 도면이 예뻐요. 또 글씨만 굵게 나오고 그래서 가독성이 좋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빠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누구나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딕이어야 되고 딱 겹치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굴림이요. 자, 우리 기억하시죠? 윈도우를 딱 설치하면 폰트, 한글 폰트 4개가 설치돼요. 그죠? 굴림, 궁서, 고딕, 바탕. 이 중에 굴림이 고딕이죠? 그러면 굴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윈도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윈도우를 깔면 굴림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굴림으로 만들어서, 물론 제 도면이 조금 덜 이쁘겠죠. 저기 나와 있는 HY 울릉도체보다는 도면이 조금 덜 이뻐요. 대신에 내가 그린 도면은 어딜 가든지 다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실무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이제 그때는 이제 과장이기도 했고, 이제 뭐 팀장이기도 했으니까 이제 와요. 팀장님 이거 글씨가 안 보여요. 도면에 글씨가 안 보여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제일 많았어요. 심지어 거래처 직원들도 와요. 팀장님 이거 글씨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예요. 스타일에서 3번 도면에 글씨가 이렇게 물음표로 나올 때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깨졌다라고 합니다. 글씨가 깨져 있을 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스타일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4번째 특수문자도 지원돼야 돼요.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글꼴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특수문자냐면 이 아래 제가 적어놨어요. 보이시나요? 45도 할 때 디그리 표시 있죠? 각도 표시. 그 다음에 지름 표시하는 파이. 그 다음에 공차를 표시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특수문자 저 3개입니다. 저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글꼴. 네, 그게 굴림이에요. 이게 굴림입니다. 캐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특수문자들이 있어요. 이걸 다 지원하는 건 굴림밖에 없어요. 굴림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첫 번째, 고딕입니다. 두 번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문자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는 굴림을 써요. 그리고 자꾸 굴림 쓰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회사 가면은 각 회사별로 각자 이제 특유의 글꼴들이 있어요. 각자 우리 회사는 이거 쓰고 우리 회사는 이거 쓰고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때에 따라서 특수문자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굴림 써요. 왜 굴림 쓰냐고 안 이쁘다 그러면 이 얘기 해줘요. 세 가지. 고딕입니다. 그 다음 누구나 다 있어요. 안 깨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수문자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굴림 써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렇게 물음표로 깨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야, 저게 안 깨지는데 저게 깨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지원되잖아요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건 이제 상식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글은 조합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합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에 아를 쓰면 가가 되죠. 이건 조합형입니다. 근데 완성형은 뭐냐면 가, 나, 다, 라, 마, 바, 다 이거 다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입력된 키보드에서 찾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완성형이에요. 완성되어 있다고 해서 가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하에 뭐 하까지 전부 다 모든 글씨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개발하는 시간이 어떨까요? 얘는 먼저 조합형은 자, 조합형은 한글 24자만 있으면 되죠. 26자인가요? 네. 그 다음에 한글만 있으면 되죠. 그죠? 자음, 모음만 있으면 되죠. 여기에 우리가 많이 쓰는 특수문자. 근데 완성형은요? 경우의 수가 다 있어야 돼요. 그거 다 만들어야 돼요. 그 윈도우가 개발될 때 한국에서 MS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합형이 가장 편합니다. 프로그램도 조합형으로 개발하는 게 쉽습니다. 한글 윈도우를 만들 때 조합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MS가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뭘로 만들었냐면 완성형으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폰트를 개발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짧게 잡아야 2년입니다. 저거 다 써야 돼요. 다 만들어야 돼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글로 다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기다 특수문자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특수문자가 종종 빠져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폰트를 개발한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개발해놨는데 2년이나 걸려서 열심히 개발해놨는데 이 사람들 불법으로 쓰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간판 같은 데 가면 간판에 사용되는 폰트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사용하는 건 싸요. 전송권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간판에서 들어가는, 간판이나 광고용으로 들어가는 폰트는요 한 10배 정도 돼요. 엄청 비싸요. 왜냐면 그만큼 개발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 개발비를 뽑아야 되는 거죠. 개발비에 회사 마진에 이런 걸 다 뽑아야 되니까 엄청 비싸요. 그래서 폰트 회사에서 그 불법 복사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폰트 회사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선배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고 간판까지 다 만들었어요.
근데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폰트 썼다고. 근데 이 선배는 이제 좀 막연한 거죠. 나 그냥 기본적으로 쓰고 있던 거 썼는데 안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죠. 거기서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샀어요. 그것도 1년짜리인데 그때 얼마 주고 샀다 그러더라? 5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죠? 1년짜리가.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맘 놓고 써. 이거 맘 놓고 써. 500만 원짜리야. 평생이 아니고 1년짜리요. 매년 갱신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원래는 조합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한글 창제 원리 딱 맞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꼴이 예쁜데 특수문자가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못 쓰는 거죠. 특수문자 쓰면 이게 네모나게 나와버려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그러니까 글자를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조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글자를 쓸 때 도면에 도면에 사용되어지는 글자의 크기는 어떨까요? 되게 쉬워요. 작은 글씨 혹은 본문 글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목 글씨, 그 다음에 큰 글꼴. 이건 이제 소제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소제목, 그 다음에 그냥 제목.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면 딱 맞아요. 캐드는 2.5mm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딱 배수로 나가면 됩니다. 소제목은 그럼 얼마 쓰면 돼요? 5mm요. 큰 제목은요? 10mm요. 보통은 한 8mm 정도 써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글꼴을 한 2mm, 4mm, 6mm 이렇게 써요.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선의 굵기 어땠나요? 선의 굵기. 가는 거, 중간 거, 굵은 거죠. 여기 아주 굵은 거죠. 그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원시인이 숫자 세는 거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원시인이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셀까요? 하나, 그러니까 1, 2, 3,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캐드에서, 설계에서 쓰는 선도 그리고 글씨도 단순해요. 가는 것, 중간 것, 굵은 것, 아주 굵은 것.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아주 큰 글씨. 이해되시죠? 보통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배수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글씨를 기준으로 배로 커지면 돼요. 그러면 그냥 두면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크기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글씨, 본문 글씨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본문 글씨가 굉장히 작은 글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작업 반장님들이 계시겠죠. 일명 오야지라고 하시죠. 네, 일본 말이에요. 오야지가. 이제 작업 반장님인데 이 반장님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수의 작업 반장님들은 대부분 다 연세가 60세, 70세 그러세요. 이분들이 여기 이제 작업복에다 여기다가 한 3개 정도를 꽂는데 하나는 그 15cm 되는 그 스케일자를 하나 꽂아놓고 다녀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볼펜이나 샤프 같이 벽에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쓸 수 있도록 볼펜이나 샤프를 써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돋보기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노안이 오셨잖아요. 노안이 있잖아요. 보통 노안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면 노안이 와요. 작은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늦게 오는 친구들이 한 40대 중반부터 와요. 저도 이제 노안이 있어서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근데 글씨를 너무 작게 써버리면 어떨까요? 이 작업반장들이 승질내요. 자, 생각해 보시죠. 건설 현장 같은 경우 이렇게 밝을까요? 아니면 조금 어두울까요? 전기가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두워요. 훤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둡습니다. 어두침침해요. 근데 글씨가 작아요. 그럼 어때요? 돋보기 써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죠. 일하기도 바쁜데 글씨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쫓아오는 거죠. 이제 욕하는 거죠. 이게 도면 누가 그렸냐? 나보고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리고 욕해요. 너무 작으면 그래요. 실제로 경험해 봤거든요. 예전에 있을 때 그 팀장님이 저는 글씨 2mm짜리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2mm짜리는 그래도 조금 큰 편에 속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책 있잖아요. 책의 글씨가 한 2mm, 1.8mm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 팀장님은 더 작게 썼어요. 제가 2mm 썼는데 너무 크다고 더 작게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작업반장님 쫓아왔잖아요. 화내시더라고요. 근데 서로 이제 그런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구부리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중간에 껴가지고 너무 작게 쓰지 마세요. 너무 작게 쓰면 짜증내요. 그러니까 1.4mm, 1.5mm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독성도 높아야 되지만 이제 일하시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스타일로 들어가 보죠. 스타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형들을 계속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new라는 명령어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CAD에서 쓰는 것과 폰트를 매칭시켜야 돼요. 폰트도 또 설명 안 했네. 자, 6번. 폰트의 종류. 폰트 혹은 글꼴. 자, 글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표점 TTF, 그 다음에 별표점 FOM, 그 다음에 별표점 SHX.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빅폰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쓸 수 있는 폰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폰트예요. 얘는 윈도우 기본 폰트입니다. 뭐뭐뭐.ttf로 끝나는 게 있어요. 트루타입 폰트란 뜻입니다. 뭐뭐뭐.fon이라는 글꼴이 있습니다. 폰트란 뜻이에요. 이건 윈도우 기본 서체입니다. 기본 글꼴이에요. 저 같은 경우 도면을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제일 많이 쓰는 HY 울릉도체를 썼어요. 그러면 그거 별도로 따로 보관해둬요. 그 폰트만 찾아가지고. 그래야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도면을 다른 사람 줘야 돼요. 그러면 폰트랑 같이 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해당 폰트를 설치하고서 그리고 도면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불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배려하는 거죠. 이거 윈도우 기본 폰트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파일 탐색기에 보시면 C 드라이브에 윈도우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렇게 폰트 폴더 안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얘 좀 많아서 좀 느릴 거예요.
보이시죠? 얘네들이 TTF 파일이나 FOM 파일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글꼴들이에요. 일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얘는 위치가 여기에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에 폰트라는 폴더에 넣으면 돼요. 근데 SHX는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전용이란 말은 오토캐드에서만 쓸 수 있는 서체를 말합니다. 자, 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에 폰트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토캐드 전용 서체예요. 얘는 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돼요. 서로 저장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빅폰트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말이 어려워지는데 일반적으로 윈도우 폰트가 2바이트인가 그래요. 그리고 얘는 4바이트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폰트가 윈도우 기본 폰트보다 어때요? 더 크죠? 그래서 빅폰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스타일. 그러면 이름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새로운 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만들어서 폰트랑 매칭시키면 텍스트에서 얘를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글꼴이 이렇게 딸려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조금 복잡한 루트를 통해서 글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도스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메모리가 부족하니 폰트를 전부 다 메모리에 등록시켜서 쓰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리안글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메모리로 다 등록합니다. 프로그램도 메모리에 실행되고 그 다음에 폰트도 다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폰트가 많으면 컴퓨터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안 그래도 오토캐드가 프로그램이 무거워요. 근데 거기에 폰트까지 다 등록시키려니 어때요? 버거운 거죠. 메모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편법을 이런 편법을 쓰긴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어때요? 시절이 좋아졌잖아요. 메모리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뭐 2기가, 4기가 이랬어요. 메모리 자체가. 더 작게는 얼마 썼더라? 64메가, 32메가 메모리 이렇게 썼거든요. 지금 USB도 그렇게 안 쓰는데, 그죠? 하드디스크가 얼마였지? 그때 120MB짜리 썼나 그래요. 제가 컴퓨터 처음 쓸 때 썼던 게 120MB인가? 120MB, 64MB 이랬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그러니 메모리는 얼마나 더 작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32KB인가? 32MB. 하여튼 기억이 없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메모리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메모리를 비워놔야 됐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메모리에 대한 제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64비트로 올라서면서 메모리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맘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m텍스트가 텍스트 명령어의 메인이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캐드도 실행하고 폰트도 다 메모리에 올려놔도 심지어 여유가 남아요. 3D까지 다 돌려도 여유가 남아요. 뭐 캐드에 포토샵까지 돌려도 메모리가 남아요. 요즘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하나 만들어 보죠. new. 제가 HG라고 썼습니다. HG는 별거 없어요. 한글이란 뜻이에요. H는 한, G는 글. 그래서 HG라고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여기서 폰트를 매칭시키는 겁니다. 보시면 조금 위로 올리면 골뱅이하고 글꼴이 있고, 아래로 내리면 골뱅이 없는 글꼴이 있죠.
골뱅이가 붙은 글꼴은 다 세로쓰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글씨를 가로로 쓰죠. 이 골뱅이 글꼴은 세로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골뱅이 글꼴을 쓰면 안 되겠죠. 심지어 간판을 쓰기 위해서 세로 글씨를 안 써요. 그냥 한 글자 쓰고 엔터, 한 글자 쓰고 엔터 이렇게 써버립니다. 위에 걸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알파벳 순입니다. 키보드를 누르시면 돼요. A 누르면 A자 첫머리, B 누르면 B자 첫머리, C, D, E, F, G 없네요. Z 맨 아래가 W나 Z가 돼요. 얘가 W나 Z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Z 아래 굴림체 있죠. 굴림이 있고 굴림체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굴림체 쓰면 안 되나요? 선생님 굴림은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굴림이나 굴림체나 똑같은 글꼴이에요. 폰트가 정보를 지니고 있는데 거기에 굴림이라는 정보도 있고 굴림체라는 정보도 있어요. 사실은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캐드가 읽어드리면서 하나 버리고 하나만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둘 다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레귤러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아리엘 네, 눌러보면 볼드도 있고 볼드 이탈릭도 있고 이탈릭도 있고 레귤러도 있고. 볼드는 글씨를 두껍게 쓰는 거죠. 두껍게 그러니까 볼드 이탈릭은 두꺼운데 기울어진 거죠. 이탈릭은 기울어진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폰트마다 스타일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굴림은 없어요. 이 폰트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냥 레귤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 여기에 헤이트가 있어요. 글자 크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 쓰시면 안 돼요. 얘를 쓰면 글자 높이가 이걸로 딱 고정이 돼 버립니다. 고정이에요. 고정. 그러니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본문 글씨, 제목 글씨, 큰 제목 글씨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글씨 크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얘를 딱 고정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글씨 크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안 써요. 여기 쓰지 말라는 이유가 글씨 크기가 내가 지정한 이 글씨 크기로 고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펙트, 효과죠. 자, 왼쪽에 미리 보기가 나와요. 자, 업사이드 다운 눌러보면 금방 알아요. 글씨가 어떻게 되나요? 위아래로 뒤집어지죠. 네, 업사이드 다운. 그 다음 백워드, 글씨가 좌우 반전이 됩니다. 글씨가 좌우로 반전이 되는 것, 이건 백워드. 그 다음 위드 팩터, 위드 팩터가요 장평입니다. 장평.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자, 워드를 쓸 때 자간이라는 말이 있고 장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글자 간격이란 뜻이에요. 장평은요, 글자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가로 비율을 말해요. 높이는 딱 고정시켜 놓고 이 가로폭을 말합니다. 글자 가로폭을 말합니다. 폭. 그러니까 이렇게 가늘게 글씨를 쓸 수 있고, 혹은 이렇게 넙대대하게 글씨를 쓸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장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글씨를 쓸 건지, 그러니까 얇은 글씨를 쓸 건지, 이게 이제 장평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다 장평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면의 가독성을 높이는 게 이제 설계자의 목표가 돼요. 이 도면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설계자는. 근데 장평을 건드려 버리면 당황스러운 거죠. 어디는 굵고, 어디는 폭이 넓고, 어디는 폭이 얇고, 그러면
그걸 읽는 사람이 혼동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굳이 얘도 안 건드립니다. 오베크라는 얘기는 기울기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5도 그러면 글씨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30도까지 넣어볼까요? 30도. 글씨 기울어졌나요? 근데 이탈릭체를 인위적으로 이탈릭체를 만들 때 쓰는 게 오베크입니다. 기울기란 뜻이에요. 글자의 기울기. 굳이 얘도 안 써요. 글자 기울여서 뭐 하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버티컬이라는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자, 요걸 넣어보죠. 보시면 자, 텍스트에 보시면 T자로 가면 이렇게 txt.shx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오토캐드 전용 서체들이 있어요. shx. 뭐 많이 쓰는 거 가장 흔한 게 text.shx, time.shx, timeout.shx 이런 식으로 글꼴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shx 파일들이 나옵니다. 오토캐드 전용 서체예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켜면 여기 나와 있는 버티컬과 빅폰트가 나옵니다. 유즈 빅폰트 그러면 윈도우 서체가 다 빠져요. 유즈 빅폰트를 체크하면 윈도우 서체가 다 빠지고 오로지 오토캐드 서체만 나옵니다. 자, 빅폰트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지원되는 빅폰트인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빅폰트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경우 폰트는 앞에 WH로 시작하는 얘가 한글을 지원합니다. WH로 시작하는 글꼴이 있어요. 오토캐드 글꼴이 있습니다. 얘가 한글을 지원합니다. 빅폰트가 다 한글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WH로 시작하는 빅폰트가 한글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캐드가 들어왔는데 내가 스타일을 열었는데 보니까 빅폰트예요. 한글이 안 나와요. 그러면 WH로 시작하는 글꼴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럼 한글 다 나와요. 자, 보시면 여기 빅폰트 있죠? 빅폰트 여기에서 쭉 내리시면 WH로 시작하는 게 4개 있죠? 네, 요 4개가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입니다. WH로 시작하는 요 맨 아래로 내리면 WH로 시작하는 폰트가 4개가 있습니다. 요게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예요. 그러면 비로소 이 버티컬도 활성화됩니다. 체크하면 글씨가 어떻게 되나요? 세로 쓰기가 되나요? 이거 안 써요. 굳이 세로 쓰기를 써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한 글자 쓰고 엔터 치면 되니까. 굳이 어렵게 또 폰트를 만들어서 쓰느니 그냥 엔터 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자, 저는 굴림 쓸 겁니다. 그러니까 Z 굴림 그리고 어플리 적용하기, 그 다음 세커런트 현재로 설정하기, 그리고 클로즈. 어넌테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만든 글꼴이 나와요. 여기서 글꼴을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즉 보시면 텍스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싱글라인 텍스트가 있고, 싱글라인 있고, 그 다음 멀티라인 텍스트가 있고, 두 가지예요. 싱글라인 텍스트가 아까 얘기했던 텍스트입니다. 자, 텍스트를 실행해 보죠. 텍스트 단축키가 D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urrent text style,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글꼴은 HG,
텍스트 8 기본 글꼴은 2.5, 어넌테이티브는 노로 되어 있습니다. justify left. 지난 시간에 justification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멀티라인에서 자리 맞춤이라는 뜻입니다. justify 혹은 justification 다 자리 맞춤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자리 맞춤 left, center, right, align, middle, fit 쭉 있네요.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문자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스타트 포인트 오브 텍스트, 문자의 시작점을 입력해 주세요. 네, 시작점 클릭. 그랬더니 height, 문자의 높이네요. 그냥 2.5 그대로 가겠습니다. 엔터. 로테이션 앵글 오브 텍스트, 요건 문장의 회전입니다. 요거 일단 0도 쓰겠습니다. 이건 굳이 안 바꿔도 돼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이때 글씨를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어때요? 한 줄인가요? 여러 줄인가요? 여러 줄 써졌죠? 다시 보겠습니다. 백스페이스. 다 지워지네요? 그죠? 다시 볼까요? 그냥 써지네요? 이게 다이나믹 텍스트입니다. 이게 다이나믹 텍스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 2번, 엔터 1번, 2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글씨가 어떻게 되나요? 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이 싱글라인 텍스트, 즉 텍스트는 혹은 다이나믹 텍스트는 글씨를 쓸 때는 여러 줄을 쓸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여러 줄이 지원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뒤로 가기도 됩니다. 근데 종료가 되면 이게 다 한 줄씩 끊어져요.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텍스트, 그 다음 시작점 지정하고 엔터, 엔터. 여러 줄 쓸 수 있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한 번에 종료가 됩니다. 엔터 2번을 눌러야 돼요. 원래 텍스트를 종료하려면 마지막에 엔터 2번입니다.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한 번에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M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멀티라인 텍스트도 컨트롤 엔터면 문자 쓰기 종료입니다. 캐드만 그런 게 아니고요. 포토샵도 똑같아요. 포토샵도 글자를 쓰다가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글자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다 쓰고 나면 글자가 한 줄씩 다 떨어지게 돼요. 자, 이해되셨죠? 한번 여러분들도 써보시죠. 다시 볼까요? 텍스트, 그 다음에 시작점을 눌렀습니다. 글자 크기가 나오네요. 자, 20mm. 좀 뻥튀기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일단 0도. 그러면 글씨가 크게 써지는 거 맞나요? 2.5mm. 글자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스타일에서 여기다 글자 크기를 고정을 시켜버리면 아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텍스트
딱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각도로 넘어갑니다. 글자 높이가 안 나와요. 다시 보세요. 텍스트 헤이트 10mm죠? 스타일에서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글자 크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10mm로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면 안에다가 글씨를 큰 글씨, 작은 글씨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에서 이 헤이트는 0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텍스트. 자, 지금 다시 나오나요? 2.5mm 엔터, 45도 엔터. 자, 어떻게 되나요? 문장이 기울어진 거 맞습니까? 이거 로테이트 하면 돼요. 마이너스 45도. 그럼 결국은 원상복귀 됐죠? 근데 그래서 굳이 텍스트에서 로테이트를 쓰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로테이트 쓰면 되거든요. 조금 귀찮긴 한데 굳이 텍스트에서 로테이트를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텍스트를 보시죠. 텍스트. 이번엔 저스티 자리 맞춤입니다. justify. 자리 맞춤이 left, center, right 이렇게 크게 세 개예요. left 왼쪽 정렬, center 중간 정렬, right 오른쪽 정렬. 그리고 align 건너뛰고 middle은 중간 정렬입니다. 그리고 fit 잠깐 건너뛰고 TL, TC, TR, ML, MC, MR, BL, BC, BR. 무슨 얘기냐면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바텀 센터, 바텀 라이트.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텍스트. 아이고 다시. 자, 이렇게 제가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리죠. 호리젠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카피. 이렇게요. 선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여기가 TL, 여기가 TC, 여기가 TR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ML, MC, 여기가 MR. 이해되시죠? 미들이란 뜻이에요. 중간이란 뜻이에요. TL은 탑 레프트, 상단 왼쪽, 이 기준점이란 얘기예요. 미들 레프트, 미들 중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바텀일까요? BL일까요? 아니요. 여기가 레프트입니다. 여기가 센터고요.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BLBC, BR은 어딜까요? 자, 여기입니다. 카피. 여기요. 소문자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 선 있죠? 여기는 이 선.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선이 문자의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요. 소문자가, 영어 소문자가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한글은 이 기준선 아래로 안 내려가요. 영어 대문자도 이 기준선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영어 소문자 중에 G나 P나 Q
이런 것들이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영어 노트에다 글씨 써보신 적 있죠? 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영어 노트에다가 영어를 써봤거든요. 그때 이제 글씨가 이렇게 나와요. 세 줄이죠. 이렇게 네 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점이 BL, 여기가 BR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 여기가 BC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들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미들이 어디냐면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의 가운데, 한 이쯤 되겠네요. 여기가 미들입니다. 위치 이해되셨나요? 네, 요거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즉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TL, 여기가 TC, 여기가 TR, 여기가 ML, MC, MR, 그 다음 BLBC, BR, 여기가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됩니다. 영어 소문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글은요, 레프트하고 BL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한글은 기준선 밑으로 글자가 안 내려가거든요. 센터하고 BC가 똑같아요. 라이트하고 BL이 똑같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건 유일하게 영어 소문자만 이렇습니다. M하고 미들하고 MC, 미들 센터하고 한글은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글은 9개 위치만 알면 돼요. TL, TC, TR, MLMC, MR, BLBC, BR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영어 소문자가 위치가 이렇게 다 틀어져 버린 거죠. 위치 외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멀티라인 텍스트 가면 이게 쉬워져요. 자, 텍스트 자, 렉탱글 10, 아니다. 다시 렉탱글 20, 10 20,5 너무 큰데요. 렉탱글 20,3 카피 20,3짜리 두 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려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텍스트 그 다음에 justify 가면 얼라인과 피트가 있습니다. 얼라인과 피트가 있어요. 둘 다 문장의 길이를 고정시킨 겁니다. 문장의 길이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피트는 글자의 높이도 고정시켰습니다. 자, 얼라인은 문장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글씨를 쓰세요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피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데 글자 높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세요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드는 질문이 뭐냐면 글자 수가 적으면 어떨까요? 글자 수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얼라인은 글자 높이가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높이가 조절이 돼요. 자동으로. 피트는 장평이 조절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얼라인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First endpoint of text baseline. 텍스트 베이스라인, 즉 문자의 기준선의 첫 번째 포인트를, 첫 번째 끝점이죠. 네, 여기 Second endpoint of text baseline, 문자의 기준선의 두 번째 끝점.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제가 A를 썼습니다. 글씨가 크게 쓰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예, 글자 높이가 변하는 겁니다. 근데 글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의 높이가 작아지는 거죠. 글자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자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라인.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다시 텍스트 justify fit. 자, 똑같이 캐드가 물어봐요. first endpoint of text baseline. 문자 기준선의 첫 번째 끝점이요. second endpoint of text baseline. 문자 기준선의 두 번째 끝점이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문자의 높이가 나와요. 2.5mm라고. 숫자로 써도 되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문자 높이가 딱 고정이 됩니다. 자, A라고 썼더니 글자가 어떻게 되나요? 폭이 늘어나 버렸죠. 이걸 장평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개수가 적으면 장평이 넓게 나옵니다. 근데 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어떻게 되나요? 글자 높이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 움직일 수 있는 건 장평밖에 없는 거죠. 장평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해당 영역 안에 글자를 반드시 강제로 다 집어넣는 경우 이런 장평을 조절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자, 제가 베이스점을 찍었습니다. 글자 높이 여기 그대로 줬고요. 자, 0도 엔터. A, B, C, G, H.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썼던 거 맞죠? 다시 보겠습니다. 텍스트 justify center. 자, 맞나요? 가운데로 써지고 있죠? 다시 볼까요? 텍스트 justify right. 자, 오른쪽으로 써지는 거 맞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실까요? 텍스트 그 다음에 TL 글자 높이 똑같고요. 맞나요? 똑같이 글씨 써진 거 맞죠? 자, justify 이번엔 middle left. middle left 여기에요. 자, 글자의 위치가 똑같죠? 그 다음에 자, bottom left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요. 텍스트 bottom left. bottom left가 여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리 그러니까 위치들입니다. 그러니까 L은 레프트, C는 센터, R은 라이트란 뜻이고, 그러니까 바툼, 그러니까 탑, 미들, 바툼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보자면, 아까 미들이 여기였잖아요. 그렇다면 미들 센터가 여기죠. 그러면 미들의 위치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미들은 이 전체의 중간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지금 미들로 썼기 때문에 다 똑같은 위치가 나온 거죠. 자, 그 위치에 대한 차이를 잘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저처럼 쭉 선을 그리고 좀 써보세요.
이게 이제 특수문자,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특수문자가 이거예요. 퍼센트 그 다음에 영문자가 만나면 특수문자가 나와요. 근데 많이 쓰는 게 5개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특수문자가 5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수문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스타일. 얘는 좀 제대로 나오네. 특수문자가 좀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굴림으로 선택해놔서 그런지 일단 굴림으로 나오긴 합니다. 뭐 얘가 나오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이 밑에다가 이어서 계속 쓰고 싶어요. 자, 텍스트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끝난 거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텍스트를 시작할 때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시작한 데서 다시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을 지정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 아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 줄 쓰기처럼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m텍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텍스트는요, 영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이고, 현재 스타일, 글자의 크기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퍼스트 코너 포인트, 즉 문장을 써야 될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사각형 그리듯이 지정해 주면 탭이 떠요. 여기서 글자를 쓰는 겁니다. 자, 글자 써지죠? 마찬가지로 엔터 종류가 안 돼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혹은 여기 리본 메뉴에 클로즈 텍스트 에디터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네, 더블 클릭해 보세요.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m텍스트도 마찬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문자 수정이 됩니다.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 있었죠? 어디 있을까요? 여기 텍스트 에디트, 이거 더블 클릭이면 돼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블록을 지정하고 그 다음 글자 크기를 여기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부만 글자 크기가 바뀌겠죠? 뭐 볼드를 줄 수도 있고 이탈릭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스트로크를 줄 수도 있고 언더라인이나 오버라인 등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글자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바로 글자가 수정이 가능하겠죠. 글자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문자의 색상인 거죠. 자리 맞춤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얘는 이미 다 써졌으니까. 자, 이렇게요. 뭐 분릿이나 혹은 분릿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줄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가지 파라그래픽들, 문장이죠. 문장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저스티피케이션에 보시면 자리맞춤 있어요. 그 다음에 심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문자도 있고요. 특수문자 여기 다 있습니다. 얘 쓰시면 돼요. 여기 심볼의 특수문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almost equal, angle, 각도죠. 바운다리, 센터라인, 델타, 여기 다 들어있네요.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특수문자들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다못해 문자 찾기라든지 뭐 여러가지 다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 탭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글씨를 쓰다 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들여쓰기라든지 내어쓰기라든지 이렇게 들여쓰기나 내어쓰기 등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서 이런 거 가능하죠. 네, 그냥 우리가 똑같이 워드 작업하듯이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가 많이 편한 거죠. 만약에 특수문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문자가 안 나올 경우, 텍스트든 m텍스트든 특수문자가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쓰시면 돼요. 쌍기역에 한자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윈도우 특수문자가 나옵니다. 하이기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쌍디귿이 어떤가요? 아닌데 뭐였지? 아, 디귿이네요. 디귿의 특수문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고요. 기역의 한자. 기억이 한자 아니었나? 맞을 텐데. 디그리가 기억이 한자로 기억했는데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밑에 네? 있어요. 밑에 있나요? 기억 한자 맨 밑에 있어요. 네? 기억 한자 보통 내려야 돼요. 아, 기억 한자의 맨 아래인가요? 네. 그 하단 부분에 있어요.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이거 7번 이건 아닌데. 이거 두 번 한 번 눌러보세요. 아닌데.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기억의 한자는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음 누르고 한자 누르는 건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 방식은 뭐 쓰죠? 윈도우 키 누르고 마침표 누르시면 이모지라는 게 뜹니다. 요즘 신세대는 이모지 쓰더라고요. 이모지 중에 여기 오메가 표시 있죠? 오메가 표시 누르면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오메가, 그 다음에 특수문자들 이렇게. 얘는 추가 기호고 순서대로 최근에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일반 문장 기호, 그 다음에 통화 기호, 라틴 기호, 화살표, 기하 기호네요. 그 다음에 수학 기호, 그 다음에 추가 기호, 언어 기호,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수학 기호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수학 기호에 들어가야 뭐 여러 가지 기호 나오겠죠. 파이도 여기 있고요. 디글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수학 기호에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하기호나 이런 데 보시면 이모지를 보시면 다 나와요. 이모지에 쭉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죠. 자, 간단하게 글자를 한번 써보죠. 표제란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라인 아니 X라인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8mm 옵셋 20mm 옵셋 50mm 나머지 트림. 자, 여기는 중간 정렬로 글씨를 쓸 거고 여기는 왼쪽 정렬로 글씨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요. 텍스트 중간 정렬이니까 텍스트 그 다음에 자리 맞춤 미들 센터 여기다 제목 하나 둘 날짜 똑같이 미들 센터 이름 미들 센터. 자, 됐나요? 근데 이쪽은 어떤가요? 여기다가 센터를 줄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는 왼쪽 정렬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텍스트 탭을 하나 주고 이렇게 탭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미들 레프트 2021 04 03. 자, 얘를 카피하죠. 제목이네요. 글자 쓰기 이름